아,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빠바바바바. 내가 지워버렸나? 지워버렸나? 아, 자, 자, 여러분 보겠습니다. 여기. 자, 오늘은 풍부와 관련돼 있는 약재들을 쭉 뽑아왔습니다. 대표적인 처방이 계지거 작약탕, 그 다음에 치자식탕, 소화명탕, 황련탕. 황련탕의 흉부만을 목표로 한다면 황련탕은 조금 뒤로 밀리고 계지감초탕, 그 다음에 계지생강치실탕, 복령행인탕, 오수유탕. 이 밑에 세 가지도 중요도는 조금 떨어져요. 즉 이제 계지를 쓸 것이냐, 계지감초탕 아니면 치자나 황련을 쓸 것이냐. 요 두 가지로 일단 기본적으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들어가는 게 행인, 오수유 이런 게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구별을 좀 했으면 이 시간에 하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약재는 뭐 여러분들이 쭉 보면 될 거고 자 제가 이 방극이라는 처방 그 책을 볼 때마다 참 그 잘해놨다라는 생각을 늘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조문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이래 하지만 조문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실제로 사용할 때는 조문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방극이라는 그 책에 썸머리된 내용도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상한론 자체만을 이용해서 쓰기에는 굉장히 심사숙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방극이라는 책이 그 기릭동동 선생이 이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이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구별해 보겠습니다. 이 돼지, 제가 일단은 제가 쭉 몇 가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흉부다라고 할 때는 크게 이제 심장하고 폐로 나눕니다. 심장하고 폐로 나눈다면 심장이라는 거는 두근거림, 불면증, 뭐 이런 거 위주고요. 폐라고 하는 거는 호흡곤란. 요 딱 그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호흡곤란으로 가느냐, 아니면 불면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느냐. 불안, 불면, 불면은 조금 다시 설명할게요. 불면은 심계, 가슴이 두근두근두근하고, 그 다음에 불면증이 나고, 이런 쪽으로 가느냐. 그 다음에 호흡곤란으로 가느냐.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면도 이제 들어가죠. 불안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계지를 가지고 치료하는 계지감초탕, 계지거작약탕이 있고, 그 다음에 치자와 황련이 있습니다. 자, 계지거작약탕은, 우리 그 동동 선생은 딱 이렇게 표현했어요. 계지탕, 내가 제일 처음에 계지탕을 얘기했으니까 잘 알겠지라고 이렇게 설명을 생략을 했어요. 계지탕증에서 구련이 없는 경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만 보면 아,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지탕증은 발열, 오한, 상, 뭐, 잠깐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 발열, 오한, 두통, 이건 뭐지? 갑자기 생각 안 나. 보고 말씀드릴게요.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해야지. 자, 상충, 두통, 발열, 한출, 오풍자. 상충이 있어요, 상충. 그 다음에 두통, 발열, 한출, 오풍자. 이게 게시탕인데, 거기에 구련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게시탕에 구련이 없어요. 이 작약을 표현하는 게 이제 구련인데, 구련은 실제 근육,
근육이 굳어 있는 게 없다. 이런 말이고, 또 하나의 표현은 복부 쪽에 그 굳어 있는 긴장감, 즉, 복부에 어떤 나오는 증상들, 이런 게 없이 전부 다 흉부에 몰려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게시탕을 쓴다라는 거는, 이게 여러 가지를 의미를 하는데,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그래서 이게 참 어려워요. 게지거 작약탕이라고 해석을 하면 참 어려운데, 게지감초탕으로 먼저 한번 해볼게요. 게지감초탕은 상충, 급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 자꾸 위로 올라와요. 상충. 이게 이제 게지감초탕으로 인한 상충은 표증으로 인한 상충이거든요. 이거를 요즘 말로 표현하면 긴장. 그러니까 이제 내 양기가 표까지 이 용기를 못 내는 거예요. 완전히 표까지 뻗어주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긴장, 불안, 심리적인 위축 이런 걸로 인해서 흥분이 되는 거를 이제 계지로 인한 상충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감초가 작용하는 게 급박, 뭔가 자꾸 증상이 격해지는 거.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요거를 해석을 하면 내가 긴장해가지고 불안하고 긴장하고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어떤 증상이 격해지는 증상이 특히 심리적으로나 두근거림이라든지 이런 격해지는 증상이 나타날 때 계지감초탕을 씁니다. 자, 요거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계지탕으로 들어가 보면 계지거 작약탕으로 가보면 이런 긴장감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동반되면서 흉부 쪽에 자꾸 증상이 몰리는 거예요. 다만 급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지감초탕보다 심하진 않아요. 그래서 뭔가 흉부 쪽에 있지만 계지감초탕보다 심하지는 않은 하지만 작약을 쓸 수 없는 뭔가 이제 근육이라든지 이런 게 굳어 있는 혹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꾸 말을 하는 게 꼬이네. 자, 치자시탕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치자시탕을 제일 처음에는 잘 못 썼어요. 모르겠더라고. 이게 심중원해가 뭐지?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치료 사례를 계속 봐도 잘 모르겠고 이래 하다가 어느 순간에 치자시탕을 썼는데 치자시탕이 이게 아무 약도 아닌데 에, 치자, 그 다음에 향시, 요 딱 두 가지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낫는다는 걸 딱 보고는 그때 이제 몇몇 케이스들을 딱 보고 이게 알겠거니 했는데 어느 날 치자시탕이라고 딱 썼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자를 딱 보니까 이거구나라는 걸 딱 알았습니다. 자, 이 치자라는 거는 확실하게 심열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열이 확실히 드러나야 됩니다. 계지감초탕, 계지거 작약탕 이런 것들은 열이라고 표현할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왜 여기서 열이라는 표현을 썼는지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같은 흉부 증상이 나타나요. 불안도 나타나고 가슴 답답함도 나타나고 하는데 하나는 제가 열이라는 표현을 쓰고 하나는 열이라는 표현을 안 썼습니다. 계지는 표현을 쓰지 않고 치자는 열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 다빈이 혹시 내가 여기서 열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이유를 혹시 알겠는가? 그리고 그 열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 그 열이 어떤, 잘 모르겠습니다. 모를 수가 있죠. 우리 네. JH님, 네. 뭐, 좀 건조한 경향이 드러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건조한 경향. 네. 음, 뭐, 맥이나 이런 거에서도 좀 맥이 빠르다든지 이런 음, 열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 윤정님은
얼굴이 붉다든지 음, 붉은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 맞는 얘기지만, 여러분들, 우리 과거 사람들을 한번 해보면, 과거 사람, 제 혼자만의 생각일 수는 있는데, 저는 학문은 발전되어 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 하나를 딱 정해가지고, 그런 뭐 역사적으로 그런 중간중간에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정한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학문은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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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발전해 온다고 생각하는데, 과거 사람이 그렇게 막 정밀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에서 한해서 아마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열이라고 할 때는 실제로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묽다. 어, 붉은데 색깔이 선홍빛이다. 이런 거예요. 게지감초탕이라든 제가 케이스가 게지감초탕 케이스가 있어요. 게지거 사각탕 케이스도 있고요. 게지감초탕이 있어요. 전부 다 뭐 흉민, 불안 이런 건데 환자가 불안하다고 해요. 저도 이제 보면 환자의 눈빛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불안감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얼굴이 벌게진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매개는 약간 삭하거나 이런 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옛날 사람들은 눈에 명확하게 드러나는 걸로 아마 첫 번째는 구분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구분하고 더 정밀롭게 하는 사람은 더 정밀롭게 했겠죠. 그래서 열은 확실히 드러나야 됩니다. 치자식당 쓰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붉습니다. 광년을 쓰는 사람, 붉어요. 이런 거를 우리가 명확하게 열이라고 표현합니다. 증상이 비슷하다고 해서, 자, 불면증 환자가 왔어요. 불면증 환자가 와가지고, 황년이나 치자를 그 다음에 뭐 복령이나 뭐 여러 가지를 쓴다고 할 때,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몰랐는데, 자꾸 말을 하다가 보면 흥분을 하고, 그러면서 얼굴이 붉어지고, 갑자기 막 가슴이 그 순간에 막 두근거리기 시작하고 이렇게 할 때, 그런 거일 때 우리가 명확하게, 이 사람은 열을 어떻게든 좀 치료를 해야 되겠구나. 딱 요 생각이 들면 찬약이 들어가요. 치자나 황련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강력한 약으로 열을 꺼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 부분의 포인트입니다. 계지제를 쓸 것인지, 치자 황련제를 쓸 것인지. 그렇게 이제 눈에 보이는 걸로 우리가 표현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치자시탕 같은 경우는 이제 저의 경험을 이제 저도 경험이 쌓였으니 저의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좀 어중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게 말하는 걸 들으면 좀 얼굴은 좀 막 붉어지고 잠도 안 오고 하면서 붉어지는 느낌이 막 드는데 표현이 그렇게 강력한 에너지를 내뿜질 않아요. 눈빛이 나를 쏘아붙인다든지 아니면 뭐 말을 다다다다다다 뭐 한다든지 이 억양이 막 위로 올라간다든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혼자서 뭐 말을 안 하고 좀 답답하니 쌓아두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뭔가를 좀 풀어서 해소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얼굴은 붉어지는데 뭔가 이제 가슴 속에 담아둔 것 같은 이런 사람이 치절. 그에 반해서 황녀는 저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말하세요. 제발 좀 이렇게 딱 진정시키고 같아서 계속 제 앞에서 막 짜증내고 뭐 하고 그러면서 흥분하는 이거는 뭔가 이게 몽둥이로 한테 쥐박을 수도 없고 딱 이런 느낌이에요. 그게 다른 거예요. 느낌이 사람의 어떤 표현이 완전 다릅니다. 그런데 글자로 적으면 불면 이런 거. 그래서 심중오매라는 표현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마음 중에 오내, 뭔가 고뇌하고 고민하고 뭔가 이렇게 참 답답하고 이런 게 있는 게 그래서 이제 심중오뇌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실패해 보니까
그 치자는 큰 문제 없어요. 치자는 큰 문제가 없는데, 두시 이 향시가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소화가. 그래서 반드시 위장 장애를 꼭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치자식탕에 보면 지실 치자식탕, 치자 생강식탕, 뭐 이런 생강, 지실, 뭐, 치자 후박탕, 이런 게 막, 치자 건강탕, 이런 이 중초와 관련된 약들이 도로 들어갑니다. 이 변방에. 그래서 치자식탕은 소화력을 반드시 체크해야 되고, 그러면 소화가 안 된다고 할 때 지실 하나를 쓰면 됩니까라고 하면 제가 그거 믿고 한번 해봤거든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소화력이 안 된다고 하면 과감하게 소화제를 때려 붓든 아니면 두시는 빼고 써야 됩니다. 제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야 이제 이게 효과를 보지, 그냥, 심중온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실패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런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자, 그리고, 이제 소화명탕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확실히 이 심열입니다. 심열. 그래서 이제 보면 병정제 심하. 심하라는 표현이 이제 명치이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심장 자체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안지통, 번개라고 하는 말이 실제로 붉어지고 답답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타나는 개란 뜻입니다. 개란 뜻이고 구는 이제 반환을 뜻하는 뜻이고 이 흉부 쪽에 실제로 이제 나중에 소개하겠지만, 흉통도 나타날 수가 있고, 아니면, 불면이라든지 이런 것도 흉통, 흉민, 이런 쪽에, 흉부 쪽에 확실한 뭔가 포커스가 됩니다. 사람이 흥분되는 그런, 아까 이제 황내를 표현한 것처럼 그런 사람이 흉통이라든지 이런 걸 표현할 때 되고, 황련탕은 얘가 목표는 확실히 그 소화기입니다. 소화기. 이 약은 소화기에 써요. 신번도 있지만 심화 비경, 욕, 구토 이런 것처럼 이 병의 위치가 조금 달라요. 같은 황련을 쓰더라도 흉부 쪽에 쓰느냐, 그 다음에 소화기를 확실히 끼고 있느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아, 잠깐 요 중간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게지, 치자, 황련, 제가 이제 이거를 구분을 쭉 해드렸는데, 몇몇 분들 보고 자기가 이해한 게 어떤지 한번 여쭤볼게요. 애플 시드니? 네, 한번 제가 요 이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예, 본인의 언어로 다시 한번 구분을 음, 한번 해볼까요? 예, 개지, 치자, 황련은 다 흉부의 문제에 쓰는데, 개지는 표증에 의한 상충, 치자는, 치자, 황련은, 눈에 보이는, 열증이 있어야 되는데, 황련은, 치자는 좀 어중간한 심중온해이고, 황련은 더 양적인, 어, 걸로. 네네, 예. 좋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벨라님, 네, 오늘 거기도 춥죠? 네. 네네. 그러니까 조금 오늘은 여유가 좀 있으시네요. 그 벨라님 한번 썸머리 한번 해볼까요? 앞에 분이 말씀하시는 거에다가 이제 음, 치자시탕의 경우는 그 향시가 소화가 좀 안 돼서 음, 이제 치자 계열의 소화제가 같이 들어가야 좀 더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하셨던 것 같고요. 음, 황당은 이제 중초의 문제가 확실히 음, 두드러진다라고 하셨. 네네. 이게 이제 뭐 제가 그런 설명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본인의 언어로 하셔야 돼요. 본인의 언어로 경험도 해보고 하셔야 되고, 이런 과정을 처음에, 거쳐야 가야만 본인이 스스로가 여기에서 더 뭔가를 더하고 빼고가 가능합니다. 이제 저는 처음에 공부를
제일 처음은 동의보감으로 했어요. 동의보감으로 해가지고 동의보감을 수없이 반복해 보면서 이 형상의학에서 하던 그 여러 가지 이제 처방들을 써보고 하다가 작방을 하는 쪽으로 이제 넘어갔어요. 작방을 해보니까 작방의 세계가 정말 넓고 커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한계를 느낀 게 내가 아는 게 명확하지가 않다 보니까 작방으로 나오는 게 한계가 있어요. 머리에 든 게 없으니까 든 게 없으니 나오는 것도 없는 것 중에 나오는 거예요. 없는 거를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없는 거를 내가 유추를 잘해가지고 한다. 거짓말입니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머리에 들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상한론을 공부하게 된 거예요. 상한론을 공부하면서 이제 내가 만약에 이 처방을 작방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요 관점으로 좀 계속 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처방을 이 각 처방마다의 어떤 포인트를 잡다 보면 여기는 같은 황련을 쓰더라도 이 포인트가 다르구나라고 이제 제가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황련탕을 쓰더라도 가미하기가 이제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결국 소화기 문제다. 그러면은 뭐 여기에 초두구를 넣든 뭐든 소화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뭔가를 딱딱딱 알고 넘어가면 다시 재창조는 가능한데 아무것도 없는 선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실 때에는 기본적인 거를 잘 숙지해 두셔야 돼요. 달달 외우는 것도 좋지만 정확하게 자꾸 쓰시면서 내가 이거를 만드는 입장이면 어떻게 구분할까? 다른 책에서 본 내용도 뭐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런 거를 자기의 딱 느낌을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감이 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지, 생강, 지실탕, 복령행인, 감초탕, 오술탕 해보겠습니다. 자,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춥습니다. 예, 무지하게 춥니다. 네, 언제 또 한번 제가 놀러 가겠습니다. 그 예, 얘기는 언제든지 여기서는, 오십시오. 네네, 다음에 하고요. 자, 계지, 생강, 지실탕. 아, 계지, 생강, 지실탕도 흉부의 문제입니다. 흉부의 문제인데, 얘의 그 특징은 계지의 특징, 흉부 쪽에서 펼쳐주는 계지의 특징과 함께 여러분들 그, 제가 미국의 그 사람들 짧게나마 여행할 때 사람들을 가만히 관찰을 해보면 아예 먹는 양이 한국과 미국 사람은 아예 다릅니다. 제가 보니까 스테이크 미국의 1인분이 600g쯤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내가 모르겠는데 한 200g 되나? 300g 되나? 할 건데 아예 먹는 양이 달라요. 이게 그 사람들이 등치가 큰 것도 있어요. 큰 것도 있는데, 아예 먹는 게 다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팝콘 이런 거 보면 저희가 이제 남자 여자 두 명이서 먹는 양을 그거보다 한 1.5배에서 2배 되는 크기의 팝콘을 혼자 먹더라고요. 콜라도 우리는 1리터 정도 되는 거 이제 서로 나눠 먹는데 그 사람들 한 2리터 되는 농담 붙여서 거의 2리터 되는 혼자 먹는 것 같더라고요. 먹는 양이 다릅니다.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이 미국에서 보면 심장병이 아주 지금 상당히 과거부터도 그 국가의 그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상당 부분 식체가 아닌가 싶어요. 먹고 디비 자고 이러다 보면 이 흉만, 상충 이런 거 오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처음에 그게 역류성 식도염으로 시작됐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뭐 관상동맥이라든지 이런 데 어떤 충격을 줘가지고 딱 기체가 되는 그런 상황 같아요. 그런 것처럼 이 생강지실 이런 걸 이 흉부에 쓴다는 게 결국에는 체해가지고 흉부 쪽에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흉부 쪽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미국에 계신 분들은 흑룡단이라든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방 많이 할 것도 없어요. 지실만 잘 써도 굉장히 지실, 진피 이런 것만 잘 써도 굉장히 각광받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뭐 혹시나 필요한 거 있으면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저 생각을 많이 한 게 있어가지고 네, 흑룡단만 잘 써도 저는 명이 될 것 같더라고요. 자, 그렇다 치고 자, 이제 계지생강지실탕은 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복령행인 감초탕. 아, 이거는 제가 사실 써본 적은 없어요. 복령행인 감초탕은 제가 써본 적이 없어서 크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행인은 여기에 메인은 행인이거든요. 행인은 확실히 흉부의 증상이 있습니다. 흉부의 증상이 쓰는데 배, 호흡기 관련된 증상이에요. 호흡기. 아, 행인에 대해서 이제 행인을 쓰는 거고 그래서 이 표현은 뭐라고 돼 있냐면 흉중비라고 돼 있어요. 흉부에 뭐가 막힌다 이런 게. 호흡기. 여기서 흉은 호흡기입니다. 호흡이 뭔가 막힌다는 거예요. 딱 그런 데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화기라든지 이런 거에 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냥 흉부의 증상입니다. 그럴 때 행인을 씁니다. 그런 사람이 개가 나타나는 거예요. 개. 심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착각할 수가 있는 게 개가 나타나니까 두근거림이 나타나니까 심장의 증상인지 막 이렇게 혼돈할 수 있지만 뭐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호흡기 관련된 약이 바로 복령행인 감초탕. 그 다음에 오수유탕은 이게 이 약 자체가 이 흉부의 증상은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이 증상 자체는 이제 위장병이에요. 위장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이게 흉통으로 나타납니다. 흉만이지만 흉통이 갑자기 흉부가 쪼이고 아프면서 뭔가 격렬하게 아프고 거기서 뭐 어떤 열감이라든 흉통이 극렬하게 나타나던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흉통의 그 석곡 선생은 생각외로 오수유를 상당히 많이 썼어요. 책에 보면. 그래서 오수유탕이 흉부 쪽에 쓸 때에는 그 흉통 쪽에 관련해서 흉만이라고 되어 있지만 흉통에 가깝습니다. 그런 쪽과 관련돼 있고 그 외에는 이제 이 구토라든지 이런 위장병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일단은 복령행인 감초탕이라든지 오수유탕은 그런 호흡기라든지 위장병 계통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으로 보면 계지거 작약탕은 확실히 표증에 의한 겁니다. 근데 이제 말로 제가 이 표증이라고 하지 쉽지 않습니다. 절대 이게 표증으로 인한 거다라고 우리가 이제 증상이 발열오한, 한출오프 나타나면 좋죠. 근데 잘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잘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의외로 이게 쉬울 것 같지만 계지제가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치자시탕은 아까 이제 그림과의 차이는 표증에서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치자시탕은 그 흉부, 그 자체에서 이게 뭐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소화명탕은 이 심에 관련되어 있는 거고, 이게 반화가 있다 보니까 구토, 이런 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황련탕은 소화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소화기. 그리고 계지감초탕은 심리적으로 어떤 그 긴장이라든지 이런 게 우선시 되는 거고, 계지생강지실탕은 음식과 관련돼 있는 그런 흉부 증상이라고 말씀드렸고, 복령행인 감초탕은 호흡기에 주로 관련돼 있는 그런 약입니다. 오수유탕은 이 위장병에서부터 시작돼서 흉통으로 나타나는 그런 경우입니다.